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네. 왜 혼비님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오늘 방송을 합니까? 아니 근데 혼비님만 오면 왜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거야? 네, 저희가 한 몇 분 떠들었는데 녹음 파일이 깨져가지고요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왜 저하고만 하면 그럴까요? 혼비님이 방송을 잘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리바이벌이 안 되잖아. 우리 달라지던데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아니야 거의 비슷했어요. 그 오늘 이제 그 기대되는 방송이라고 지난주에 예고 드렸잖아요. 네. YG가 추천해서 우리 둘 다 읽었는데 둘 다 이거 굳이 이거 왜 읽으라고 한 거냐. 나를 쏘세요. 네, 나를 쏘세요. 제가 그냥 기꺼이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셋이서 서로 이제 물고 뜯고 싸운 적도 있고 JYP가 일방적으로 완전 이제 조리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혼비님이 뭐 이렇게 조리돌림 당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그러니까 하지만 두 분이 약간 게스트 예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네. YG님이 가끔 이제 조리돌림 당해도 누군가 한 명은 그래도 약간 중간 정도에서 약간 그래도 워워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아마 김원비, JYP 두 사람이 YG를 공격을 많이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책 호평이 되게 많아요. 거의 호평 일색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사실 그 우리 너무 세게 욕하면 좀 우리가 욕먹을 수 있는 거야?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조금 실망스러워서 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나 약간 저랑 평소 제가 좀 신뢰하는 분들의 리뷰도 찾아봤는데 그분들조차도 이 책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신뢰하는 지인들이 네. 책 리뷰를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쓰는 그럼 분들이 SNS나 이런데 이제 그런 데다가 올리는 거죠. 써요? 네. 뜻밖의 괜찮았다. 근데 그분들이 일일이 쓰지 않는데 혹시 올린 게 있나 해서 봤는데 봤더니 굳이 있어. 이거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올리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톤이에요. 처음에 기대하지 않고서 봤는데 응. 뜻밖의 괜찮았고 응. 의미도 있고 응. 지금 이 시점에 많이들 읽으면 좋겠다. 지금 좀 전에 시작할 때 YG 표정은 약간 쭈글 이런 아씨 괜히 했나 괜히 추천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혼비 지인들은 호평 일색이다 그랬더니 약간 지금 기사 났어. 기가 살았어. 전이가 다시 뭐 불타오르는 모양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두 분한테 그때 그 두 분이랑 같이 책 정하면서 언급되었었던 책이 무슨 AI 어쩌고였잖아요. 미제 사건 전담반. AI 미제 사건 전담반. 그거 재밌다니까. AI 미제 사건 전담반보다는 이 책이 그래도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도 맞물려 가지고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인정. 의미는 있어.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두 분한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던 거고 또 두 분이 또 JYP 나 싫은데 막 이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래 한번 읽어주마 뭐 이런 톤이었으니까. 자, 그 문제의 책이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은로님, 샘과 마크스의 4873일의 시간, 샘과 세이디의 609시간, 그리고 침묵의 6년, 친구와 동료이자 가족이었던 시간들, 가끔은 도피처가 되고 가끔은 지지대가 되고 가끔은 지독히도 미워하는 존재이지만 결국은 서로의 삶의 중앙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샘과 세이디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책을 덮으면서도 그들은 어디선가 게임을 만들 것 같고 게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안도하게 됩니다. 이 댓글 내용이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가브리엘 제빈의 신작 내일 그리고 내일 내일입니까? 네네네. 아주 원제만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거든요. 원제가. 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편을 한번 들어보시거나 저 이 그 소설 너무 좋았는데 역시 한국에서 개브리엘 제빈 안 먹혀요. 아 요새 잘 안 나가요 이 책?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참 좋은데. 어. 안타까워요. 너무 좋은데. 근데 개브리엘 제빈은 책걸상에서는 거의 하루키급이잖아요. 그쵸. 사실 네. 그런데 우리 개브리엘 제빈이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거 자꾸 쓰고 한 30년 지나면 노벨상 탈 수 있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내일 또 내일 때문에 노벨상 확률이 제가 떨어졌다 오히려 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 미국에서는 너무너무 내는 소설마다 화제가 되고 또 많이 팔리는 작가인데 네. 한국에서는 진짜 존재감이 없는 작가여가지고 그렇구나. 그것도 잘안 저는 되는구나. 또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좀 네.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대목이에요. 네. 뭘 왜 아니 예를 들어 스티븐 킹 같은 경우도 맞아, 스티븐 킹은 왜 안 팔리나 한국에서 안 팔리거든요. 네네네. 그 스티븐 킹이나 개브리엘 제빈 같은 거는 이제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물론 JYP도 뭐 아주 옛날에는 스티븐 킹 별로 안 읽었습니다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YG가 되게 뭔가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정서랑 유리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봅니까? 근데 뭐 혼비님은 잘 안 보시긴 했지만 혼비님도 빌리 서머스 되게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죠. 네. 심지어 그리고- 박평은 거의 안 보다가 빌리 서머스 보고 막 우와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JYP도 책걸상 진행하면서 저 때문에 별로 눈길 주지 않았던 스티븐 킹 읽어보고서 야 대단한 작가는 대단한 작가다. 그리고 맞아요. 재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턱을 못 넘는 분들이 소설 독자 중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미스터리한 일이다. 라는 생각 들어요. 진짜 왜 인기가 없을까? 자 다음 댓글 귀찮아님 보겠습니다. 네, 귀찮아님. 저 헝거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YG님과 같은 이유로 대단한 작품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왜 나는 히어로는 늘 용감하고 정의롭고 한치도 망설임 없이 정의를 행한다는 캐릭터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히어로상이 왜 당연했는지 참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헝거게임의 주인공인 캣니스의 연약함 우리가 헝거 게임 방송을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추천만 했었어요. 그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마디 네,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다신 거예요? 아니죠. 제가 수학자 편 하면서 영 어덜트 소설 중에서 높이 평가하는 시리즈가 헝거게임 시리즈인데 그 헝거게임 시리즈에 필적할 만큼 훌륭한 게 수학자 시리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말만 했는데 지금 헝거 게임에 대한 댓글이 달린 거군요. 네. 그러니까 헝거게임의 주인공인 캣니스의 연약함, 두려움, 쥐어짜내는 용기, 자신의 선택이 옳은가 하는 끊임없는 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캣니스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만들어낸 히어로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히어로구나. 더구나 배우마저도 너무나 잘 캐스팅해서 더욱더 좋았어요. 수학자가 재미있다고 해서 읽고 싶지만 너무나 바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근데 저 몰라서 그런데 헝거 게임은 한국에서 인기가 좀 있었어요? 헝거게임은 책은 역시 안 팔렸을 걸? 그래. 근데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그래도 꽤 나갔고 또 헝거게임이 또 무엇 때문에 인기가 있냐면 영어 공부를 하려고 네네네 맞아요. 그 영어덜트 네. 소설들을 그 영어 학원이나 학교나 혹은 부모님들이 추천 리스트 받아가지고 권하잖아요. 거기에 꼭 끼어 있는 게 헝거게임이에요. 약간 아까 JYP가 왜 스티븐 킹이 한국에서 안 팔릴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덧글에는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생각해봤는데 약간 한국에서 좀 잘 팔리는 소설들은 SF는 좀 잘 팔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SF가 잘 베르나르 팔린다고요? 베르베르를 굳이 SF 쪽으로 분류를 그러니까 베르나르 베르- 베르베르만 잘 팔리는 거예요. 베르베르 그 SF죠 뭐. 판타지 테드 SF인데. 창도 꽤 유명하고. 근데 테드 창은 유명하기만 테드 하고 창안 팔렸어요. 안 팔려요. 캔 리우도 네. 별로 안 팔려요. 캔리우도 안 팔려요. 아, 그래? 네, 유명하기만 하고. 테드 창은 다 어. 저 극한 직업에서 근데 테드 오정세 창이나 그걸로 테드 유명하지. 창이나 캔리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그냥 어쨌든 고정 독자들은 좋아하는 작가지만은 막 초 베스트셀러 작가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스티븐 킹은
뭐 누적 판매 부수가 엄청난 초 베스트셀러 작가고 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네. 엄청난 인기 작가고 많이 네. 팔리는 작가인데 네. 한국에서는 그만한 맞아요.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약간 호러 판타지 이쪽이 별로 그럴 수 관심이 있겠네요. 없나? 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같습니다. 맞아요. 스티븐 킹 스티븐 걱정을 킹 지금 우리가 할 레벨입니까 지금? 아니 그냥 고민을 음. 해봤어요. 네. 그 헝거 게임 영화도 봤습니까 YG는? 저 영화 봤죠. 음. 캔니스 배우 얘기가 나와서 캔니스 누군가라고 봤더니 제니퍼 로렌스? 네, 제니퍼 로렌스가 뭐 지금도 리즈 시절이지만 이제 훨씬 더 리즈 시절일 때 헝거 게임 여주인공을 꿰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런티를 받는 여배우. 네. 난 왜 모르지? 아, 헝거 진짜 게임 몰라요? 제니퍼 로렌스 몰라요? 얼굴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니퍼 로렌스가 헝거 게임까지만 하더라도 돈 룩업. 돈 룩업의 여주인공. 이 영화 봤어요. 네네네. 이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그 돈 룩업에서는 진짜 그 이제 그냥 대배우로 큰 그쵸. 배우라고 네.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장점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뭐 몸매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거 다 버리고 돈 룩업에서 이제 나온 거죠. 나는 이제 큰 배우 됐다 이런 느낌으로. 그 지금 뭐 헝거 게임 영 어덜트 얘기 하셔가지고요. 요 하나 더 하죠. 행군님이 지금 2023년에 역주행해서 옛날 거 듣고 있는데요. 청소년 소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엄청 다양해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은 책이 많이 출간되어서 몇 년 사이에 바뀌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댓글이 좀 끊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뭘 듣고 계신가 하고 봤더니 증오? 당신이 남긴 증오 편 방송 편에다가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방송했었던 기억이 2018년은 몇 년 전이라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2018년은 몇 년 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돼? 5년이 넘었으니까. 국립국어원 관계자 국문과 교수님 계시면 몇 년 전은 몇 년 전까지를 몇 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좀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앤지 토머스의 당신이 남긴 증오도 그 더 헤이트 유 기부가 원제인데 이 책도 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10대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초딩들도 영어로 소설을 원서로 읽어요? 그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읽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좀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읽기도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혼비님은 영어로 소설이든 뭐 무슨 논픽션이든 책을 읽어본 첫 경험이 언제였어요? 저 중학교 3학년? 중3 때였어요. YG는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2 때 영어 공부하려고. 이 사람들 보기에 저는 덕질하려고. 엑스제팬을 너무 좋아했는데 한국의 엑스제팬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서 영어 자료 읽느라고. 엑스제팬에 대한 자료를 정보들을 영어로 보느라고 네, 그래서 책을 중3 봤다고요? 네. 근데 저는 망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엑스제팬은 그룹인 거죠? 아, 네. 엑스제팬 엑스제팬 모르세요? 그 비주얼 락 밴드. 밴드 이름이 네. 있죠? 네. 밴드 저 이름이라는 건 알아요. 제 엑스제팬 진짜 너무 좋아했고 팬픽도 썼거든요. 엑스제팬 팬픽. 중학교 때? 네. 중2, 중3, 고1을 엑스제팬 팬픽으로 거의 불살랐는데 그러다 보니 자료들 읽고 그래야 되니까 그때 영어 원서로 엑스제팬 책들 오. 읽었어요. 네. YG는 왜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나라의 영어 공부하려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원서로 처음 본 게 중학교 2학년인데 고생하면서 봤죠 당연히. 그거 너무 안 좋은 교재를 선택한 거 진짜 아니에요? 너무 안 좋은 교재였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어도 그러니까 그때 아니고. 차라리 제가 지금처럼 그런 미국의 영어 어덜트 소설에 좀 밝아가지고 약간 조금 야하면서도 막 이렇게 청춘 남녀들의 막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네. 사건 같은 것들도 막 스토리 전개 있고 막 살인 사건도 있고 막 이런 식의 영 어덜트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았더라 그러면 재밌게 영어 공부를 했을 텐데 그래서 그걸 읽고서 나는 영어랑 안 맞나 보다. 아니 그건 지금도 현대학자들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각주랑 구성만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고 연구하는 그런 걸 읽고
아무튼 이분들은 중학생 때부터 책 원서로 영어 책을 보신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니 근데 JYP 는 JYP는 언제 언젠데요? 봤어요? 전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 근데 지금은 3명 중에 가장 영어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 영어를 많이 쓴다고요? 영어 많이 쓰잖아요. 영어 책도 냈잖아요. 지금 아마존에 아마존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돼 있잖아요. 작가시잖아요. 아이 그거 한글로 쓴 걸 번역한 거니까 뭐. 근데 아무튼간에 음. 영어로 자기 책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그러니까 영어. 몇 명이나 있다고. 근데 영어로 제가 처음 본 그러니까 그 조기 영어 교육 전혀 필요 없다니까. 다 쓰잘데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야. 기억이 잘 안 나 진짜로. 나 원서로 본 게 뭐가 있는지. 아니 근데 그 생물 통계학 혹시? 그때 한글판 교과서가 없어. 대학 가서 대학 가서 근데 아주 옛날에 얇은 그렇게 따지면 저도 킴볼의 바이올로지 이런 거 대학 가서 꾸역꾸역 시험 공부하고 그 그랬죠. 책은 샀는데 내가 안 봤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얇은 책이나 자료 같은 거 말고 내가 네. 작심하고 네. 재미로 네. 정말로 처음끝까지 책을 영어로 다 본 거는 폴 오스터 정도 와야. 그치 재미로. 네. 저와 우리 지난번 시간에 8번의 완벽한 살인 거기 보면 도나타트 비밀의 계절 있잖아요. 비밀의 계절. 저 원서로 너무 좋아서 본 건 도나타트 비밀의 계절이 근데 최초예요. 근데 도나타트 비밀의 계절은 이윤기 선생님 번역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되게 유명했었는데 너무 읽고 싶어서 그게 최초네요. 생각해 보니까. 도나타트는 뭐예요? 작가 이름이요. 이름이에요? 작가 이름이 도나타트.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그리고 비밀의 계절 제 인생 책이에요. 네. 내가 되게 인생 책의 작가까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 책걸상 하는 도나타트 들으면 나는 도나스하고 타르트밖에 안 떠오르는. 아니 우리 책걸상 하는 중에도 황금방울새라고 하는 맞아요. 황금방울새라고 하는 그건 알아. 황금방울새 저자가 도나타트예요. 근데 너무 도나스 타르트 정말 너무 가게 이름이네. 나 이제 그거 못 잊을 것 같아요. 카페 도나타트. 그래 그러네. 도나스 그러네. 도넛된 타르트. 카페 이름으로 괜찮다. 도나타트 너무 괜찮죠. 도나타트. 그러니까 천재네. 아이고. 자 아무튼 오늘의 책은 뭐냐하면 이것도 영 어덜트입니까? 말하자면 영 어덜트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본격 소설이죠. 이건 이제 본격 소설이고 YG가 의미가 있다. 요즘 시대에 읽어볼 만하다라고 해서 추천을 했고요. 사실은 JYP는 처음에 딱 설정을 보고 딱히 시대 배경, 장르 뭐 그다음에 이 작가의 어떤 뭐 커리어 뭐 기타 등등 쭉 보고 JYP 극혐 장르. 극혐까지는 아니지만 뭐 좋아하는 장르 읽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읽고 싶게 만든 딱 마음 한 움직임이 가지, 딱 딱 한 한 줄. 가지. 일본 서점 대상 대상 수상작이라고.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서점 대상 받은 책들은 일단 재밌거든.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나 보지? 라면서 그리고 YG가 읽은 다음에 추천했잖아. 제가 읽었죠. 그쵸. YG가 읽었는데 재밌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YG 플러스 서점 대상 읽지 뭐 이러고 읽었습니다. 저부터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제목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아이사카 토마의 소녀동저 적을 쏴라. 그래서 아까 자꾸 YG가 자기를 쏘라고. 나를 쏘라고. 예. 아이사카 토마의 소녀동저 적을 쏴라라는 책이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녀동저 적을 쏴라를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해보고 표지를 보시면 혹은 구글링에서 표지를 보시면은 무슨 웹소설 표지 같은 맞아요. 그런 표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지에다가 서점 대상을 받았대잖아. 게다가 에거서 크리스티상 만장일치 수상작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에거서 크리스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에거서 크리스티 상은 그 일본에서 그 미스터리나 스릴러 그 신인 작가 등용문 맞아요.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에거서 크리스티 본격 미스테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또 네. 그 상은 일본에서 주는 상이에요. 네.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은 그
뭐 미스터리, 판타지, SF 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그 외국에 권위 있는 작가들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맞아요. 자기들이 그냥 상을 네.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상 만들었는데 뭐 스티븐 킹상 뭐 네, 이런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 에드거 거죠, 앨런 그런 포상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물론 그 재단이나 이런 데 허락을 그쵸. 받긴 네. 받았겠지만 원서 표지가 똑같네요. 그대로 가져왔네요. 원서 표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군요.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제가 저는 처음에는 표지가 굉장히 뭐 굳이 따지면 선정적인 표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눈에 들어오는 표지자 웹소설 표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벼운 내용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서점대상까지 2022년에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시간을 때우는 용도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만 보고 재밌으면 완독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버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앞을 좀 펼쳐서 읽었는데 이게 반전인 게 표지랑은 전혀 다른 굉장히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또 진지한 내용을 담은 소설이더라고요. 뭐 혼비님 지금 입삐쭉삐쭉 아니에요. 거리고 있긴 하지만은 네. 진지한 내용 맞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읽었는데 사실 저도 잘 읽히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아니 진짜로 잘 읽히지 않아서 중간에 접을까 하면서 이제 꾸역꾸역 읽었는데 근데 왜 꾸역꾸역 읽었냐면 일단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독소 전쟁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역사 공부하듯이 읽은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또 이 책이 나올 즈음이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또 그러니까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뭐 이렇게 전운이 감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을 하고 있고 전면전까지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전면전까지는 아직 안 간 네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몇몇 분들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설적 완성도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냥 가벼운 읽을거리인 줄 알고 읽어봤더니 의미도 있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남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걸상 독지가들 청취자들한테도 소개해드리고 좀 선택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두 분한테 제안을 했었던 거죠. 네, 잘 봤습니다. 재미없었다면서요. 근데 의미가 있긴 하죠. 일단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성 저격병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여성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쟁에 어쨌든 주체로서 나오는 소설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또 시의성도 있고 작가는 남자고요. 네. 그러니까 80 저는 맞아요. 저 남자인 줄 몰랐어요. 저는 두 분이랑 다르게 소설을 읽을 때 아무 배경도 안 찾고 그냥 책을 읽거든요. 작가가 누군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당연히 여성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이사카 토마는 85년생 남성이더라고요. 네, 85년생 남성이고 네. 그리고 이 소설이 첫 데뷔작이에요. 네. 첫 데뷔작이고 그 평범한 직장인, 네. 노무 관리 이런 거를 하던 네. 사람이고 그러면서 귀가 후에 매일 2-3시간씩 이 책을 썼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출간된 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진이 여기저기 실리니까 회사 내에서 화제가 되었다. JYP가 매우 의심하는 안 읽고 싶어하는 작가 소개였는데 그리고 인터뷰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본인은 국제 정치학 전공이고 아버지가 일본 근대사, 일본 민중사 전공 교수고 누나가 러시아 문학 전공 그리고 누나가 작가고 번역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여러 이 사람의 관심사를 만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신기한 거는 1985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쭉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본어로 책을 쓰면서 1940년대 초반에 전쟁 이야기, 독일하고 소련이 전쟁하는 이야기를 쓴다.
근데 일본은 이런 일본은 경우가 그런 거 많이 많아요.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여기서 추천한 책이 있었어요. 접속님이 제가 슬쩍 흘리는 걸 듣고 읽어보시고 너무 재밌다고 올렸는데 전쟁터의 요리사들이라고 2차 세계대전인데 이것도 일본 작가가 그냥 외국인들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쓴 건데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은. 그 실제로 책을 저번에 딱 얘기했던 제노사이드 같은 것도 전 그렇죠. 세계를 배경으로 맞아요. 그쵸.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제노사이드 말고 제가 또 올해 초에 그 멕시코의 마야광이랑 뭐 인도네시아의 뭐 장기매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쓴 일본 장르 소설 하나 소개해 줬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일본은 사실 거의 등장하지 않고 전 세계 그런 마약 그런 밀매 루트랑 장기 밀매 루트 같은 것들을 취재해 가지고 쓴 소설이니까. 우리 한국 작가들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그 해외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을 조금씩 쓰고 있죠. 네. 최근에 했던 그 윤고은의 불타는 작품. 불타는 다음 주. 작품도 네. 그렇고 뭐 방콕, 네, 방콕. 김기창. 김기창의 방콕도 그렇고. 그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이제 저자가 독자들한테 한국의 독자들에게라고 하는 그 한국어판 저자 선문을 네. 따로 남겼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책을 자기가 왜 쓰려고 했는지 취지가 나와요. 이 작품은 2020년에 집필했고 2021년 11월에 일본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여기 집필 당시 저의 문제의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이라고 불리면서도 본래 염두에 둔 일본 독자들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은 전쟁인 독서 전쟁을 소개로 삼아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압제에 관해 일본 독자들이 생각해 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아마추어로 소설을 쓰던 저는 이 작품이 책으로 출간되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고 악몽과도 같은 총력전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현실에서 벌어진 전쟁이 참혹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전쟁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이 시의성 있게 주목받은 것은 집필 당시의 본의가 아니었을 뿐더러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 대상을 네. 받은 이유가 네. 소설의 완성도나 아니면 소설이 너무 그 서점 대상 전작들처럼 재미있고 잘 읽혀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책이 서점에 딱 깔렸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니까 서점에 있는 판매 직원들이 딱 제가 추천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이 시점에 네. 이 소설을 한번 여럿이 읽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YG의 말은 아이사카 토마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가 서점 대상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는 푸틴이다. 따지고 보면 아니 그리고 작가 자신이 저자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이제 교양 삼아서 독소 전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거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건지 꽤 많은 부분이 이제 팩트 실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실. 사실에 근거한 아니요 대부분이 실화예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장인물들까지 다 실화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활약상 부분만 다 픽션이고 나머지 등장인물 자체는 다 실존 인물입니까? 등장인물들만 픽션이고 그 등장인물들의 활약상만 픽션이고 그 외에 나머지 있잖아요. 배경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배경과 심지어는 설정과 그 전황 같은 건 다 실제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이 책 곳곳에 실제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저 제일 유명한 그 류드밀란가? 네. 류드밀라 실존 인물. 그러니까 그 그쵸, 사람은 유명하죠. 실존 인물이고 네. 유명한 사람인데 그 나머지 주요한 등장인물들은 실화는 아니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리고 이 여성 저격수들이 존재했고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고 뭐 이런 그런 건 건 다 실화고. 실화고 그리고 당연히 이 지금 몇 년 동안의 전쟁 상황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기고 뭐 밀리고 이게 하는 것들은 다 실화고.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소녀동jo 적을사라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독소 전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패퇴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임팩트 있었던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아니라 동부전선이었었거든요. 동부전선에서 소련이 독일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독일로 진주에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독일이 패퇴했지. 예를 들어서 동부전선에서 그 소련이 독일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서부전선에서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을 테고 아마 2차 세계대전은 훨씬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갔거나 아니면 나치 독일의 세력이 유럽 일부 지역에서 강건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전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소련의 뭐 완전 현대사가 바뀌었겠죠.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쟁사 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는 지금 저 프랑스에서도 도고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아니면 프랑스의 상당 부분은 독일어권이 그치. 되는.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산 와인을 먹는 게 아니라 독일산 와인을 먹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어쨌든 만들지 않도록 역할을 한 건 당시에 이 소련의 군인들과 그리고 그 소련의 군인들을 뒷받침한 소련 시민들의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 냉전기에 접어들면서 그 동부전선의 상황은 우리에게는 공백으로 남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2차 세계대전의 한 공백인 동부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교양을 얻는 간접적인 수단으로서도 이 책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때의 이 유럽 정세, 세계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적습니다. 맞아. 그냥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오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네, 찾아보게끔 하는 동력으로는 동력. 되게 좋은 위키를 좀 보고 그쵸. 독소 전쟁에 대한 큰 흐름을 좀 이해한 다음에 읽는 게 좋을 것 같긴 게다가 합니다. 그걸 되게 잘 섞질 않고 진짜 앞에 약간 판박이식으로 나무 위키 같은 데 있을 것 같은 지식들을 이제 앞에 쫙 깔아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또 쫙 깔아놓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게 픽션과 역사적 배경이 좀 잘 녹아드는 느낌은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마추어 느낌이 나죠. 네. 그 데뷔작이 느낌이 네, 아마추어 납니다. 느낌이 네. 나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 자체에 역사적인 사실들이 적재적소로 들어가서 네. 소설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의 큰 흐름까지 그쵸. 그리고 또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각계 그 전투하면서 고생하는 등장인물들의 그런 고난과 애환과 슬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소설이라면 정말 훌륭한 소설일 테고 두 분이 이렇게 저한테 시큰둥하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런 네, 면에서 완성도가 좀 몰입이 떨어지죠. 안 되고 좀 맞아요. 끊어지고 맞아요. 스토리 자체도 너무 단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가벼운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다니 약간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뭐 동의하지만 가벼운 방식이라는 게 그렇게 이 전쟁을 가볍게 묘사한다는 그치. 뜻이 그게 아니라, 아니라 예. 뭐 주제 의식의 두께가 그러니까요. 철학의 두께가 너무 얇지 않았어요? 이런 이 전쟁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소설로라도 읽으면 계속해서 너무 안타깝고 막 그치. 이게 비극에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그런 감정이 맞아요. 고양되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쭉 그치. 읽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이 당연히 한 인간의 삶을 바꾸고 전쟁에서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한 사람의 영혼까지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것이 전쟁 소설의 되게 한 축을 이루는 큰 서사인데 그게 너무 얇았어요. 비장미가 좀 없죠. 네, 굉장히 큰 비극
저격이 계속해서 네. 이 기본을 이루고 있고 자꾸 등장을 하고 계속 음, 사람 죽고 하는데 비극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 비장미가 없어. 그러니까 인물이 입체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맞아요. 네. 인물도 좀 입체적이지 않고. 그 저는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 주제 의식이라던가 소재는 어, 약간 대하 소설이나 노벨상급인데 맞아요. 그 안에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내놓는 에피소드들은 하이틴 로맨스 같은 너무 느낌이에요. 어디서 본 듯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소지도 하이틴 로맨스 같아. 하이틴 로맨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웹소설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제목도 뭔가 웹소설식 제목 붙여줘야 될 것 같은. 뭐 요새 웹소식 제목으로 뭐 복수를 하려고 여군이 됐는데 원수가 나치 1급 저격병이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맞아요, 달고 맞아요. 뭔가 이게- 웹소설 할 이게- 것 같은 느낌. 이게 이 소설의 딱 그 또 한 축이잖아요, 방금. 지금 스포 한 겁니까? 아니, 스포한 게 아니라 스포 처음에 아니죠. 되게 나오니까. 초반에 나오니까. 처음에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장이 이 소설의 핵심이죠, 핵심이죠, 핵심. 음. 전쟁 중에 일가족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녀가 살아남죠. 음. 그리고 그 가족이 누구에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봤죠. 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약간 그건 또 그 무협지 스토리잖아요. 그쵸. 저격병이 됩니다. 혼자만 살아남어. 네. 소련군 실제로 그 당시에 네. 존재했던 네.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저격 부대 그쵸. 특수한 뭐 특수 부대가 정예 부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저격병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참전하고 그래서 전과를 많이 올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그 문제에 이제 복수를 이루는 뭐 그 정도까지는 말해도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게 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독소 전쟁에 전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쵸. 모르고 보면은 되게 긴박하게 네. 뭐 알고 봐도 뭐 약간 긴박한 부분이 음. 있기는 하지만 뭐 딱히 재미는 없는. 그러니까 약간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해야지만 서사가 되니까 계속 미워하는 걸로 그리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얄팍한 거죠. 왜 이걸 미움으로만 봤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렇게 훑어야 되는데 이 뭐 A 캐릭터는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으로 쭉 가는 설정. 그리고 B의 캐릭터는 또 뭐 악을 상징하는 어떤 설정 이런 식으로 딱 만화처럼 이렇게 캐릭터 배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계속 그 캐릭터대로만 가니까 이게 약간 전쟁을 통한 어떤 인간적 갈등, 뭐 인간의 어떤 본질적 고민, 고뇌, 뭐 이렇게 당하는 아픔 이런 것들이 되게 기계적인 약간 챗 GPT가 쓴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챗 GPT 지필설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이거 작가가 듣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근데 또 캐릭터를 부여한다는 게 이게 영화든 뭐 드라마든 소설이든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구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보면 새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 저 소설가 지망생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캐릭터가 없으면 이렇게 약간 밋밋해진다는 거를. 근데 또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캐릭터들이 단순하고 밋밋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쉽게 읽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들 너무나 전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학습 만화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네. 읽으면서 차라리 이원복 선생님이 맞아요, 독서전에서 맞아요. 그려주면 그러니까 재밌겠다. 왜 그러냐면 학습 만화를 볼 때 우리가 학습 만화 캐릭터들의 무슨 입체적인 네.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보지는 않잖아요. 아니 사전에 학습 만화 같다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방송 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안 읽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읽으라고 하고 방송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발 빼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AI 미제 살인 사건 그게 더 재밌었을 미제 것 같아요. 사건 전담반이라니까. 제목을 자꾸 다르게. 그 그 AI 책도 누군가가 열심히 쓴 거예요. AI 미제 사건 전담반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저는 그리고 교양 차원에서라도 소녀동저 적을 싸라가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뭐 할 얘기가 또 있죠. 음. 우리가 이제 독소 전쟁이 얼마나 진짜 참혹한 맞아요. 전쟁이었는지 얘기도 해야 네. 되고 이 작가도 영향을 크게 받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뭐 네, 이런 네, 책 네. 얘기도 해야 네, 되고 그 책 얘기해야죠. 이 책의 줄거리나 뭐 설정도 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네.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그 이 책의 일단 품평은 이번 시간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